싱가포르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느냐.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이라고,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싱가포르 사람이 바라보는 싱가포르에 대한 장점을 보는 데는 제일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50가지) 비결을 관통하는 딱 두 단어만 저한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와 신뢰라고 느꼈는데요. 망망대해와 밀림 속에서 빨간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놀림을 받고 안보가 유지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내수도 없고 산업도 없으니까 대외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 유치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하기 좋은 곳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자, 규제를 줄이자,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자, 안전하게 만들자, 외국인들이 고급 노동력을 공급을 하자, 가족들 데리고 와야 장기 거주가 되니까 교육도 국제화하자, 사회가 안정돼야 되니까 사회통합 정책을 하고,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이다. HDB로 가자. 교통과 물류가 바탕이 돼야만 된다. 공항과 항만을 크게 짓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고 유능해야 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다 추진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장기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라를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이해하는데 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아세안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었던 마티 나탈레가와라는 사람이 쓴 아세안은 중요한가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됐는데, 그 책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아세안 전문가라고 하는 최원기 외교안보원 교수가 쓴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한다. 이 책은 외교안보 관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아세안의 시간이란 책이, 이 책이 아세안 10개국의 각국의 경제의 특징과 전망, 앞으로 남은 과제 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교 자본이 가지는 영향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고,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들, 베트남은 한국의 전자산업이 들어가 사는 이야기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세안 전반적으로는 세계적인 분업 구조 속에서 제조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삼성전자가, 도요타 자동차가, 또 다른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 리쇼어링으로 가고 다 자국에서 직접 핵심 거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아세안의 이런 식의 경제 성장 모델이 가능할 것이냐. 아세안 국가들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성장이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숙제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각국의 본인이 관심 있는 나라의 아세안 국가의 경제 사정이라는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최신 동향하고 최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험 가지고선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88만 원 세대는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 당시 20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80만 원이라고 해서 책 이름이 88만 원 세대가 됐고, 근데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86 세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충분히 많은 과실을 누리면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가 정체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의 2008년도에 20대들은 이제 정규직 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정규직을 구한다 하더라도 권한은 옛날보다 훨씬 축소되고 역할도 축소되고, 제가 세대 이야기를 잠시 드린 거는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8, 90년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은 5%에서 7%씩 그 이상도 계속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 청년들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거기 취업하려는 사람한테도 기회는 많이 있다.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참 성장하는 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 386들이 그래 했듯이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아세안의 시간이라는 이 책에서 아세안의 성장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좀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